음은 공간이다. 양은 의무 공간에 들어간다. 음은 아이를 낳을 공간이고 음은 시집을 간다. 집으로 가는 공간이다. 양은 음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의무 공간은 늘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공간이어서 양이 그 공간에서 음에게서 받고 또 음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활기 있게 사는 곳이다. 우리는 주역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주역, 동양 철학 괜찮습니다. 음양의 조화가 주역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음양의 조화, 음자리하고 양자리라는 이야기가 주역에서 나옵니다. 음자리는 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양은 또 바뀌죠. 음과 양이 만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전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나면 전자장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죠. 또 마찬가지로 음과 양이 만나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는 음이 있고 그 공간을 지켜주는 밖에 라인은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 음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양이 일을 하는 곳이고 음의 공간은 뭔가 양 입장에서는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추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죠. 원래가 음과 양은 독립체지 않습니까? 음과 양 독립체인데, 그래서 음 이꼴 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과 양의 젠더 이니퀄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음과 양은 평등하다, 이런 논리는 음과 양이 같아요, 혼자 있을 때. 근데 음과 양이 수학적에서 음 이꼴 양에서 이제 뭔가 우리가 음과 양이 같긴 같다는 논리는 있지만 만나야 되잖아요. 음양의 조화를 이야기하려면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꼴 양에서 양이 음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주역에서 음은 안쪽이고 양은 바깥쪽이라고.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이. 그 다음에 아까 공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 장에서 전기 자기장이 생기니까 그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과 양의 공간, 주역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에서 음과 양이 만나면 음양의 조화적 개념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의 안쪽에는 음이고 바깥쪽에는 이제 양인데, 바깥쪽이라는 개념은 이제 일하는 개념이고, 뭔가 양의 양이 주인으로서 활기차게 일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양이 음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이 음 쪽으로 들어간다 하면 음은 바로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철학적인 관점에서 음은 공간이기 때문에 양이 음의 공간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무슨 말과 같냐면, 음양의 조화로 음은 음의 공간을 지켜주고 양은 양의 공간에서 음으로 들어가면 그 음의 공간에 있는 음이 있다는 거죠. 양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음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이 동북아 이런 논리 쪽에는 음양의 조화라는 논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주역이라는 위대한 책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지켜진 거죠. 역사를 통해서 특히 조선시대는 더 지켜졌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의 이제 현실은 이 음양의 조화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을 정도로 혼탁하게 음양의 이치가 혼탁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음이 우리가 다시 이제
철학적 관점을 넘어가다 보면 음은 음과 양이 공간이 만들어진 그곳에 있는 거죠, 음이. 그러니까 양이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맞죠. 그러면 음이 있는 곳에 양이 가면 음과 양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밖을 지켰단 말이죠. 밖에서 피곤하게 어떤 에너지를 쓰고 지친 상태로 에너지를 얻으러 이제 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음의 공간에 가서 이제 양이 그 공간에서 음에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다고 제가 써놨지만, 어찌됐든 이제 양이 음의 공간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또 일하러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진리인데, 또 그것이 진리 아닌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진리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매우 산업화가 발전되었고, 또 자본이라는 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가장 나름대로 셈법이 빠른 음 입장에서는 음의 공간에 있다는 자체가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양의 공간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음의 공간이 이제 빈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이 음에 가도 그 공간에서 회복하기가 어렵죠. 에너지 회복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안쪽에 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고 음의 주인으로서 뭔가 상황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은 공간이다. 양은 음의 공간에 들어간다. 음은 아이를 낳을 공간이고 음은 시집간다에서 집으로 가는 공간이다. 양은 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음의 공간은 늘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공간이어서 양이 그 공간에서 음에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음이 만약에 이제 우리 철학적 개념에서 음이 안쪽을 지켜준다고 하면, 음은 그 안쪽에 자기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뭔가 시끄러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하겠죠.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한 공간에 양이 이제 들어가면 양이 느끼는 것은 포근하고 조금은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또 맑은, 지친 심신의 에너지, 새로운 깨끗하고 청정한 기운이 지친 심신의 에너지를 더 이렇게 채워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음은 공간인데 양의 음에게 들어가서 음 공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이렇게 철학적이고 조금 깊이 있게 깊이를 느끼게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자연적이고 우주적인 질서인 음이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음이 받아들이면 음과 양은 참 좋죠.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가진 음은 그 공간의 주인이거든요. 그 공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국가란 공간 속에서 지키지 않으면, 침범을 받으면 그 공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뺏기는 거죠. 음은 그렇습니다. 음은 스스로 자기 공간을 지켜야만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음에게서는 음의 공간을 지키는 것이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음의 공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또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또 가족도 되고, 그 안에서 음이 역할도 하고, 또 음이 또 그 가족 안에서 보호도 받는 거죠.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가족 안에 보호받는 음과
가족이 없이 자신의 공간을 가지지 않는 음 차이는 크죠. 가족 안에 보호받은 음은 가족의 가족 관계에서 끈끈하고 그 정으로 만드는 구석에서 음이 마치 양처럼 다이나믹 행동할 수 있어도 연결 관계가 지지를 해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음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음은 늘 불안하죠. 우리가 문 남성들로부터 또한 혼자 사니 외롭고 그렇잖아요. 좀 그런 것으로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는 지금 음은 공간이다. 양은 음의 공간에 들어간다. 여기서 이 공간이란 개념인데요. 이 공간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대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중요한 시대에 공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적어지기 때문에 이 공간을 지켜서 공간 안에서의 뭔가의 안정성하고 어렵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혼율이니 자살률이니 상당히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금은 깊이가 있는 이야기를 다룬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돈을 버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에 넘어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음의 공간에서 음은 음의 공간을 지켜주고 양은 음의 공간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이렇게 회복하고 다시 양의 공간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철학적이고 관계적인 어떤 에너지 흐름 속에 있는 그러한 음의 공간, 이 공간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유지가 되면 조금은 자본적인 돈이 조금 약하더라도 음의 공간은 정이 있고 아까 말했죠. 음의 공간은 늘 조용하고 청정한 공간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음의 도움을 받아서 재밌게 살 수 있거든요. 네, 참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